신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좀 놀아본 우파의 미심쩍은 상담소 수요일 고스트네이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상담 요청이었습니다. 재상담 요청. 저번 주에 마왕한테 상담받은 마녀야, 한 번만 상담 더 해주면 안 될까? 밑에 글은 내가 고스력으로 11월 1일 마왕한테 상담받은 글이야. 상담받았다라기보다는 마왕한테 왕창 깨졌다라는 표현이 옳겠지. 저번 주 마왕 말 들으니까 내가 잘못한 걸 뼈저리게 느꼈고 반성도 많이 하고 그랬어. 여기까지 얘기해도 마왕이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지난 사연을 줄여서 올릴게. 제목, 내 남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 남자 쪽에서도 반응이 있을 때 굉장히 좀 안 좋게 이쪽에서 대하고, 매너도 되게 나빴고, 밥 맛있게 드셨나요? 그럼 문자 왔을 때 맛 없게 먹었어요. 막 이러고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쪽 남자가 마음을 돌리니까 막 구워 삶아서 내 남자로 만든 다음 뻥 차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든다. 잘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추하게 구는 거냐? 너무 힘들다. 뭐 여기까지가 저번 사연이야. 주말에 그 남자한테 연락했다가 씹히고 나서 분노가 섞인 글을 올렸지. 잘나지도 않은 남자 어쩌고 구워 삶아 내 남자로 만들어 놓고 차버린다는 둥 격한 표현도 서슴없이 쓰고. 그래서 마음한테 왕창 깨졌지. 초딩 수준이란 얘기도 듣고 나 20대 중반 마녀. 고스 식구들도 내 사연 듣고 혀를 끌끌 찼을 거라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리네. 나 많이 반성했어. 사람을 만날 땐 성심을 다해 만나라고, 자기 사람이면 무조건 잘난 남자라고 마왕이 한 말 계속 되뇌이게 되더라. 마음은 내가 그 남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나한테 오지 않아서 내가 이러는 것 같다 그랬잖아. 그거 아니야. 나 그 남자 진짜 좋아해. 너무 속이 탄다. 다만 잡아놓은 물고기 밥 안 준다고 내가 잠깐 그렇게 행동하긴 했지. 그거 진짜 많이 반성해.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지난날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후회 막심이네. 마왕이 나보고 그 남자 포기하라고 했지. 나의 어이없는 행동들, 도저히 의뢰인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고. 나 모든 남자들이 재수없어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런 말들을 방송 당시 들었을 땐 웃어 넘겼는데 다시 듣기로 계속 들으니까 충격이긴 하더라. 하지만 나의 실체를 깨닫게 돼서 마음한테 고맙기도 하고. 이제 본인이 재수없는 스타일인 거 아셨어요? 지난 주말에 또 전화해봤는데 안 받아. 답답한 마음에 문자도 보냈어. 할 말 있으니까 내 문자 맛있게 먹지 말라고. 그래도 씹더라. 마지막으로 그 남자한테 내 솔직한 마음,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내 행동 많이 반성했다고,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안 그럴 거라고. 물론 그 남자 내 마음 안 받아주겠지. 이렇게 내 솔직한 마음 전하고 싶은데 아예 날 거부해버리니 너무 힘드네. 그렇다고 내가 그 남자 찾아갔다간 역효과 심하게 날 것 같고, 나 싫다는 의미로 연락 거부하고 있는데 눈치 없이 찾아가서 매달린 여자, 남자들은 딱 질색이잖아. 나중에 추한 여자로 기억되고 바보 같다고 심하게 조소할 것 같기도 하다. 내가 한 행동들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나 웃기지. 돌이키기 힘든 잘못 실컷 해놓고 마음한테 해결해달라고 징징거리고. 내가 봐도 나 진짜 왕재수야. 근데 그 남자 놓치기 싫어. 마지막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없을까? 염치 없이 이런 소리 하게 되네. 진짜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말입니다. 이 만화책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 만화와 한국 만화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실정과 한국의 실정을 비교하는 거지만, 저쪽에서 까르륵 웃으면서 교복을 입은 3명의 여자 여학생이 나타납니다. 이쪽에서는 한 남학생이 편지를 손에 꼭 쥐고 식은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고백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랑잎만 굴러가도 웃을 나이라고
까르륵 웃으면서 다가오는 세 여자. 네. 바람에 나풀나풀 날리는 교복 스커트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순간 그 앞에 다가서서 뚝 발걸음을 멈추고 정말 용기를 내어 앞길을 막아선 남학생. 어뭇하고 당황하는 세 여자. 그러나 양 옆에 있는 두 여자친구가 무슨 상황인지를 금세 알아챕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눈짓으로 까르륵 웃음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라는 표정을 짓다가 그 둘은 종종종종 뛰어서 저쪽 나무 그늘 아래로 숨어버리고 둘이 있을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남자애 잠깐 망설이다가 여자애한테 편지를 내밀면서 180도로 절을 하면서 외칩니다. 저 부탁이니 나랑 사귀어줘. 이때 여자의 반응은 A 혹은 B로 엇갈립니다. A.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편지를 잡고 잠시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구두코를 내려다보고 당황하며 얼굴이 빨개져 있다가 이야기합니다. 미안, 나 지금은 그 누구도 만날 생각이 없어. 이게 거절하는 경우 A의 A-입니다. A2-입니다.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미안, 나 이미 다른 누군가가 있어. 여기에 미안하다라는 고멘나사이라는 단어가 아주 예쁜 그러나 필사적인 말투로 호소하듯 들어갑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해. 한국말로 치면 이겁니다. 어떻게 미안해. 라는 이런 말투가 되는 겁니다. 승낙하는 경우 B의 경우입니다. 이 문장이 더 감동적입니다. 승낙하는 경우. 이런 못난 나라도 좋다면 이런 모자란 나라도 좋다면 잘 부탁해. 그러면서 두 사람은 다시 180도로 둘이 인사를 합니다. 그럼 나뭇가지 옆에선 그 두 여자 친구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어머 어떡해 고백의 장면 보고 말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런 그 일본 여자들 잘 내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일본 쪽의 장면입니다. 한국 쪽의 장면은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남자 A가 편지를 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학생 셋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바람에 나풀나풀 날리는 교복의 스커트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자 3명이 서 있는 한가운데를 뜩 가로막고 서는 남자 A. 고백의 순간, 결전의 순간입니다. 뚜둥! 눈치를 보아하니 심상치 않은데 중간에 끼어있던 친구 A, 말하자면 고백을 해야 되는 여학생입니다. A. 그 옆에 있던 친구 B와 C. B가 갑자기 이럽니다. 뭐야 넌? 눈치를 보면 알만도 하련만. C는 뭐 하자는 거야 너 지금? 그러나 남자는 뚫어지게 A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A는 지금 이 남자애가 자기에게 고백을 해오려고 하는 장면인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죠. 그러면 남자애가 얘기합니다. 야, 나 A랑 얘기 좀 해야 되겠으니까 B하고 C는 좀 비켜주라. 그러면 우리 같이 있을 때 말해. 우리는 친구 사이야. 라고 B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못한 A가 그래 그냥 여기서 얘기해. 그러면 남자애가 B하고 C를 노려보면서 얘기합니다. 야 제3장 빠져라. 나 A랑 할 얘기가 있거든. 그럼 C가 갑자기 벌컥 화를 내며 우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사이야. 그냥 얘기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남자애가 편지 전해줄 것을 포기한 채로 자존심은 이미 상했겠다. 180도로 절을 하기는커녕 한쪽 주머니에 손을 딱 꽂으면서 야 그냥 너 나랑 사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가 무슨 말을 이렇게 입을 뻥끗 하려는 순간 갑자기 C가 그 앞을 확 가로막아서 몸으로 막아서며 뭐야 너
니 따위가 어디를 감히 올라오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못한 이런 뭐 깡패 녀석이 다 있어? 그럼 B가 하차 재수없어 왕짜증 야 너 재수야 너 가. A는 말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A는 친구 B와 C가 펄쩍펄쩍 뛰니까 한숨씩 그래 어서 꺼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없는 말투로. 이게 이제 한일 간의 차이인데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성심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사람 사귀어본 경험이 많고 연애 경험이 많고 플레이보이 플레이걸들이 이거 참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점수 다 잃어먹은 거 말 한마디 가지고 아니 오늘 그대 눈빛에 반짝이는 이것은 별빛 달빛 혹은 눈동자? 그럼 여자가 그냥 까르르 웃고 그거 한마디로 넘어가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성교제가 뜸하고 잘 모르고 그럴수록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멘트를. 술 마셨냐? 커피 마시고 왜 딸꾹질이 나지? 뭐 그렇습니다만은. 자, 다시 상담으로 돌아갈까요? 안 됩니다. 이미 틀렸으니까 포기하세요. 이럴 때는 직접적인 접근이 아니고 간접적인 방식을 택하셔야 됩니다. 주위에 연결을 해줄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아서.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중간에 낑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만 건너면 중간에 연결을 해줄 사람을, 자연스럽게 중재를 해줄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가 상대방 전화기 문자가 아니고 음성으로 전화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짧게 짤막하게. 내가 실수도 많았던 것 같고 잘 못하고 못되게 굴었던 것 같지만 저 사실 정말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하는 수 없지만 생각 조금 바뀌시면 그냥 전화 주세요. 그 다음 여기 잘 들어오세요. 부담 없이 차 한잔 해요. 수위를 좀 낮춰줘야 되거든요. 지금 치고받고 기분 멘트 날라다니고 점수 다 잃어버리고 못되게 굴 거 다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 쪽을 유인해낼 때 완전히 사귀자 이걸로 지금 미저리로 가고 계시잖아요. 심한 말 진짜 많이 나간다. 근데 지금 완전 미저리에다가 스토커 스타일로 가고 계시거든요. 부담 없이 차 한잔 하자. 내가 그쪽에 실수가 많았던 것 같다. 내가 밥 한번 사겠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쪽에 가서 제발 내가 할 말이 뭔가가 있다면 얼마나 부담 가겠어요. 그래서 간접 연결선을 통해서 우회 공격해야 되는 상대를 지금 직접적으로 너무나 많이 매달린 바, 안 그래도 마이너스 100만 점이었던 게 지금 마이너스 2천만 점 정도가 돼 있거든요. 연애 요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중요한 것은 선구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잘 치는 타자들은 이게 스트라이크다, 볼이다, 커브다, 직구다 이거를 잘 판별해내는 것이지, 잘 치는 타자들이 커브든 직구든 스트라이크든 볼이든 가려대지 않고 안타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건 바로 찬스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공이다 라고 딱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투수가 던지는 걸 딱 보면서 분명히 이번 직구 들어온다, 틀림없다. 지금 공배합으로 볼 때 볼, 그리고 커브, 직구 가운데 쪽으로 그것도 분명히 몰려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온다. 오케이. 자, 이게 플레이걸로 나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세상에 카사노바도 돈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을 유혹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유혹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유혹하고 싶은, 그리고 나한테 유혹받고 싶어 할 상대를 정확하게 딱 꿰뚫어보는 거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안 될 상대 앞에 가서 축하고 앞에서 축치고 있느니 미련을 버리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연애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말 그 사람 잡고 싶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아, 인연이 아닌 것 같구나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가라앉아집니다. 왜냐? 당신하고 그 사람하고 실제로 연애 모드로 돌입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확실한 데이트의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헛발질 수위 몇 번 하다 끝난 건데 제가 장담하는데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쪽으로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어서 그렇지 마음을 가라앉히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 길면 3개월 보통 3주 솔직히 3일 내로 마음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대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녀석이 나타났을 때는 절대로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법칙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내가 볼 때 참 몰골도 초라하고 마음에 안 들고 별로 보잘것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저기요, 됐거든요? 전화하지 마실래요? 이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쪽한테 어울리는 상대가 못 되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직장인도 너무 바빠져서 솔직히 연애가 좀 사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었나 봐요. 잘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가질 때, 그러한 테크닉을 가질 때 여러분, 인격은 인격대로, 테크닉은 테크닉대로 따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두 개는 같이 필요합니다. 인격도 있고 테크닉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복이 당신에게 굴러들어 좋은 사람을 점지해 줍니다. 그 굴러든 좋은 사람을 당신이 엮을 수가 있습니다. 인덕과 테크닉과 그러니까 하트와 이 테크닉과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시라. 이번에 패전을 반성하여 거듭나시고 미련은 고만, 그 남자는 안 돼요 고만, 혹시 된다 그래도 올해는 안 돼요 고만, 혹시 된다 그래도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우연히 어디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오해를 풀고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돼도 한 2년 뒤쯤 돼요 고만, 2년 뒤쯤 그 남자랑 될 거를 기다리느니 지금 더 좋은 놈을 찾는 게 나아요 고만. 가을바람 어머님께서 지대로 타고 계신다고 그 상담 사연에 대한 글을 S양이 보내주었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어머니가 바람 피시는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였죠. 일단 말하자면 우리 엄마도 가을바람을 살랑살랑 타고 계시지. 엄마한테 직접 듣기도 했고 나도 눈치채기도 했어. 근데 나는 삐양 같은 생각은 안 들었어. 마음 말처럼 엄마의 인생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우리 엄마도 48살이지만 우리는 같이 다니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자매인지 알아. 참고로 난 21살. 엄마 나이 40 이후로 얼굴이 변하지 않았고 엄마 나이 40 때도 동안이었거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살짝 늙어 보이는 것도 있어. 우리 집은 나랑 언니 10살, 8살짜리 여동생, 남동생이 있어. 남들은 부엌대기에서 벗어날 나이지만 우리 엄마는 25살 결혼한 직후 지금까지 쭉 부엌대기야. 큰며느리로 시부모님을 정말 이날 이때까지 모시고 살았어. 올해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 거기다 우리 아빠는 칼퇴근에 화단은 물론이거니와 숟가락 젓가락 하나 다 신경 쓰는 그런 아빠고 3년 전은커녕 내가 태어나서 엄마에게 애정 표현하는 걸 본 적도 없어. 우리 앞이라 쑥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게 없는 완전 무뚝뚝한 사람이야. 아빠가 집에 있으면 엄마도 집에 있어야 되고 아빠가 어딜 가면 엄마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는 아빠지. 얼마 전에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솔직히 나는 엄마가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한 남자의 아내로 살면서 행복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엄마의 인생에서 한 사람의 여자로서의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니까. 얼마 전에 엄마가 그러더라. 나는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남았다. 정말 철렁하더라. 눈물이 핑 돌더라. 만약 우리 엄마가 가을바람에 떠나가 버린다면 남들이 뭐라 해도 난 엄마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어. 내가 보아왔던 엄마의 인생은
정말 한낱 부엌댁이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시부모 병수발 들고 아빠 잔심부름하고 남들이 이제 편하게 살 나이에 늦둥이를 둘이나 키우고 남자에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행복하다 느끼지 못한 엄마를 이해하니까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엄마가 한 사람의 여자로 행복하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해. 마무리가 안 된다. 마무리는 겨울바람에 뼈 시린 내 관절이.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저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엄마나 아버지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바람이 났다라면, 바람이 났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건데요. 바람이 났다라면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상처받고 굉장히 아팠을 것이고 절대 이해 못했을 것이고 심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겁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다라면 정말 저는 하늘을 찌르는 그 분노와 배신감에 정말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이제 30대가 되고 나니까 저는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바람도 안 난 게 정말 신기하다. 두 사람 다, 두 양반 다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도 드냐면 우리 엄마는 정말 꾹 참은 거고 우리 아버지는 그나마 바람난 재주도 없는 인간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족에게 충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아내에게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재주가 없었던 그런 남자, 그런 사람이 남편이었던 게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엄마 자기가 고른 건데. 여기 안타까운 사연 하나 더 볼까요? 다시 연애하고 싶어요. 난 어쩌지? 바람난 강아지. 결혼 3년차 25개월 된 딸내미의 엄마예요. 신랑이 싫은 건 아닌데 지난 29개월 동안 신랑이 바람도 피고 유부남이 가서는 안 되는 곳도 여러 번 가고 잊으려고 해도 잊어버려지지가 않네요. 신랑이 싫은 건 아닌데 자꾸 나도 다른 사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싶어요. 아니 날 위로해 줄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여러 사람들이 대쉬를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쉽진 않네요. 마음님 어쩌죠? 다시 연애하고 싶어요. 이 다음 문장을 잘 들어주세요. 가슴 설레이며 연애가 하고 싶어요. 이거를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저도 이번 결혼이 첫 결혼이라 잘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첫 해에는 우리 집사람도 아마 이런 비슷한 심경으로 몰리지 않았었을까 하고 반성을 해봐요. 그렇게 아버지를 욕하면서도 작은 표현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지냈고, 연애할 때랑은 또 달라요. 연애할 때랑 또 다른 거고, 동거할 때랑 또 다른 거고, 결혼할 때는 그건 또 달라요. 다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만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자들이랑 꽤나 놀아봤고, 연애질이라는 것도 꽤나 여러 번 해봤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나 뭐 이런 울라울라울라 하는 내 말빨이나 이런 것들이 꽤나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스타일이라고 저를 생각했던가 봐요. 웃기게도. 그게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함께하고 같이 인생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 때 그 자리에 있는 여자들 계속 웃기고 재밌는 얘기 꺼내주고 뭐 이렇게 탁탁탁탁 순서대로 밟아가서 그 자리에 있는 여자들한테 인기 얻기는 쉬워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1. 우리 마누라, 2. 딸이에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에? 결혼 4년 차에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는 남자일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유부남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당신의 대개 성우님들한테 얼마나 인기 있는 남자입니까? 텔레비전에 비가 나와서 아니면 동방신기가 나와서 깍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당신이 집 현관문 앞에 들어가면 당신의 부인께서 정말 오빠 이러면서 깍 소리를 지를 것 같은 표정으로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면서 나와주나요? 그렇다면 미친 거죠. 에브리데이 함께 사는 부부가 매일 그렇게 행동할 순 없으니까. 그런데 유부남 여러분,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최근 1년간 당신의 부인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서 두근두근 마음이 설레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최근 6개월간 당신의 부인이 당신을 쳐다볼 때 철렁하는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오빠랑 결혼했어. 내가 좋아하는 게 우리 오빠의 바로 이 표정이야 라는 눈에 하트가 돼서 당신을 보는 걸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에브리데이는 아니라고 치지만 결혼생활 내내 이런 얘기하고 뽀뽀질하고 이런 거 표현하고 그러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못 느끼고 몇십 년 이상 산 사람들한테 가정에 충실하라 혹은 자녀들이 있으니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인간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게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표현 한마디 하지 않는 남편과 아이들을 기르면서 살아야 하는 주부가 상대방이 정말 프로 제비족이라서 프로페셔널 제비족이라서 어떻게 하면 여자를 설레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놈한테 잘못 걸렸다라고 칩시다. 그거 욕할 수 있어요? 가슴 설레이며 연애가 하고 싶다잖아요. 그런데 가슴 설레이며 연애를 해야 되는 사람 누구냐면 자기 신랑, 자기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사고방식이 뭐냐면 결혼을 사랑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진짜 문제를 만든데도요. 결혼은 사랑의 수많은 단계에서 앞에 초반에 지나가는 이 정거장 중에서 첫 정거장에 불과해요. 첫 정거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기차를 타러 손을 잡고 랄랄라랄랄라 하고 연애를 하고 있을 때도 재밌었지만 둘이 이제 한 차를 타고 차창밖을 지나가면서 가는 동안에도 둘은 가슴 두근두근 해야 되거든요. 평생 둘이 좋아서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행복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그럴 수 없다면 행복해지기 힘들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가슴 설레이며 두근거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참한 지경에 이르도록 표현 못하고 표현 못 받고 사랑 못 받는다면 그 결혼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애를 낳으려고 결혼했나요? 예? 사랑하려고 결혼한 거 아닌가요? 애 낳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간통죄 폐지 찬성 쪽 패널로 토론 프로그램 나갔다 욕 무지하게 먹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러한 법으로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싫어요. 가정에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남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제3자가 다시 얘기하지만 제3자가 그 결혼 당사자가 아닌 주제에 그 둘 사이의 감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두 사람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3자가 뭘 아는데 남의 애정에 대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안 피고 살면 좋죠. 자식들을 책임감 느껴야죠. 당연히.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만 할 수 없죠. 애기들 상처 입을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25개월 된 딸내미를 보면서 한참 딸내미가 예뻐가지고서 돌아버릴 정도로 예쁘고 신랑하고 애기를 한번 쳐다보고 신랑 얼굴 한번 쳐다보고 애기 한번 쳐다보고 신랑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닮은 애기를 낳았다라는 그것만으로도 행복이 충만해서 막 그 여성 만화라고 요즘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나 옛날에는 순정 만화라고 불렀던 그 장면 뒷페이지에 장미꽃 그득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장미꽃 쫙 그득하게 그려져 있으면서 막 음악 막 샤방한 거 샤랄라 이래야 될 시기에 신랑이 싫은 건 아닌데 나도 다른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싶다. 신랑이 바람도 피고 유부남이 가서는 안 되는 곳도 여러 번 가고 잊으려 해도 잊어버려지지가 않는다. 바람난 강아지씨,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람날 권리가 있으세요. 그렇지만 바람나지 않고 결혼 이외에 다른 연애로 가슴 설레이며 연애하는 것 이외에도 두 사람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연애 시절에 두 사람의 감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겠죠. 저도 간통죄라는 거 국가가 개인의 감정과 애정과 그 복잡 미묘한 문제에 개입을 해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처벌을 하고 이러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애정이 당연히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게 충족이 된다라면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강아지양,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 3년차 25개월 된 딸내미의 엄마인데 신랑이 바람도 피고 유부남이 가서는 안 되는 곳도 여러 번 가고 잊혀지지도 않고 신랑이 싫은 건 아닌데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신 걸로 보아서 신랑과 애정이 회복되고 두 사람이 다시 콩닥콩닥 가슴 뛰는 핑크 발그레한 모드로 아기를 키우면서 살 수 있다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답일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신랑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참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여성들도 참으로 남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더군다나 이 남자란 동물은 여성의 프로토타입으로 창조된 동물이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시험 모델로 만들어지고 나서 그 결함을 수정해서 여자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덜 떨어진 게 남자거든요. 예. 남녀 차별론자라고 부르셔도 하는 수 없지만 제가 볼 땐 남자들이 특히나 이런 면에서는 여자들한테 덜 떨어진 존재들인데 가르쳐줘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위험 신호가 들어오고 있고 나의 감정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역시 내 감정은 이렇게 흐르고 나 역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항의하고 그것이 부싸움이 되든 뭐가 되든 그냥 묻어두고 단순히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설레이는 느낌을 지난 29개월 동안이 아니라 앞으로 29년 동안 이 사람이랑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느낌을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가슴 콩탕콩탕콩탕 하는 연애의 느낌은 10대 때만 있을 것 같죠? 20대에도 있습니다. 단지 바뀌죠. 은은한 색깔의 그러나 굉장히 편안한 색깔로 바뀝니다. 30대가 되면 더 은은하고 더 편안한 색깔로 이 연애라는 것의 색깔이 바뀌지만 심지어는 향기까지 내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함께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마치 참나무 통에서 숙성시킨 이 위스키나 꼬냑처럼 이제는 그 사랑이 은은한 빛깔로 자리를 잡으면서 아주 멋있는 향기까지 딱 풍기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볼 땐 여유가 넘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을 때는 가슴 콩닥콩닥 뛰는,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리고 내가 우리 마누라 눈을 이렇게 딱 쳐다볼 때, 그래, 이 눈동자와 정통에 마주치는 순간 나는 완전히 마법에 걸려서 평생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바로 이 눈동자야. 그리고 내 딸내미를 내가 이렇게 뽀뽀를 쭉 하면서 딱 봤을 때, 우리 딸내미가 날 뚝 쳐다볼 때 내가 사랑에 빠졌던 그 눈동자를 내 딸내미가 똑같이 가지고 있을 때 미치거든. 그게 인생의 신비고, 아, 신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는 이런 데서 나오는 거구나,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48년 동안 부엌대기로 살면서 남편한테 다정한 소리 한 번 못 들었다. 뭡니까 이게? TV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불러놓고 사랑한다라고 얘기 좀 해보라고 억지로 막 그렇게 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글을 제가 봤는데, 그 얘기는 그거예요. 옛날 분들은 옛날에 은근 짜 사랑을 했지, 그렇게 노골적으로 사랑 표현하는 거에 익숙치 않다. 그런 분들을, 그런 행위를 막 강요하면서 그런 분들은 마치 사랑이 없이 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지만 은근 짜의 사랑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세대가 변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랑 표현이나 애정 표현 같은 것들, 이런 거를 하시는 것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뭐 옛날 분들이라고 해서 사랑한다, 뭐 이런 찜한 표현을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옛날에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장인어른 기억에 남는 참 모습이, 우리 장모님 손을 이렇게 떡 잡더니 이 세상 천지 하늘 아래에서 나한테는 이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자식이고 뭐고. 사랑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쵸? 그런 표현 방법도 있어요. 우리들이 많이 도와드려야 될 때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애정 표현 잘 못하시는 거 표현하시도록 도와드리고, 표현의 길을 터드리고, 분위기도 좀 조절해드리고, 그리고 자식들끼리 용돈도 좀 모아서 두 분이서 결혼 기념일날 레스토랑 같은데 좀 아주 예쁜데 이런 데도 좀 보내드리고. 생일은 본인이 택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가 가장 챙겨드려야 되는 게 부모님 날짜 중에서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이게 1, 2위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일, 이게 가장 우리가 세게 챙겨드려야 되는, 신경 써야 되는 날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거든요. 이혼하고 갈라서면 남이에요. 법적으로 남되는 거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만 하나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예? 그거라니까요? 근데 신비한 게, 이게 결혼이라는 것으로 이 부부가 맺어지고 나면 이것은 법적으로도 가장 가깝고, 법률적으로도 가깝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분신이 됩니다. 그 자신의 분신이 쓸쓸해하고 외로워하고 가슴 한쪽에 호응하고 비해서 찬바람이 휙 불면서 잉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 채 했다거나, 고의적으로 모른 채 하진 않았지만 몇십 년 동안 몰랐다거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거를 우리가 10대 때, 아기 때는 배신자,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어른이 돼보면 그 두 사람은 그 두 사람의 사연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행복한 건 엄마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 아빠도 행복해야 되고 그런 거지만, 두 분이 함께 함으로써 두 분이 행복하다면, 만고땡 지화자, 엄마 좋고 아빠 좋고 우리 좋고 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가 함께 함으로써 그리하여 우리 모두 행복하였노라. 이게 정답이죠. 제일 좋은 답이죠. 아니면 어떡하겠냐고요. 아닐 경우에는 나이가 40이 됐든 50살이 됐든 60살이 됐든 황혼 이혼을 하든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가슴 설레이는 느낌과 떨림과 사랑의 느낌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무슨 간통이라는 듣기에도 끔찍한 단어로 나타나기 전에, 또 바람핀다라는 흉한 용어로 나타나기 전에 최대한으로 자신의 짝을 설득해보고 자신의 처지를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런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정말 사랑에는 여러 가지 빛깔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나라는 청춘들의 사랑만을 다뤄요.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원더풀 투나잇 보면은 이게 결혼도 해보고 연애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부 사이의 연애가 이렇게 쫙 자리를 잡은 그 여유와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랑이란 이런 느낌이겠거니 하는 게 이 원더풀 투나잇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두 사람이 같이 외출을 하는 거예요. 가사 내용으로 보아서는 두 사람이 최소한 같이 살건 아닌 부부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물어봐요. 나 어때?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진짜 예쁘다. 그래서 원더풀 투나잇이에요. 가사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원더풀 투나잇인데 왜 원더풀 투나잇이냐면 오늘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답다고요. 원더풀 투나잇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티에서 술을 좀 많이 마셨는지 머리가 좀 아파서 차키를 와이프한테 맡겨요. 당신이 운전 좀 해. 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집에 들어옵니다. 같이 귀가하고 그래서 다시 또 원더풀 투나잇. 예? 이 일상 생활에서 같이 함께하는 이 부부간에 파티 가서 외출했다가 돌아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 일상의 아름다움, 특별한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연인이지만 일상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게 부부거든요. 이게 깨지고 잘못 연결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입니다.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보내드렸고요. 연애 상담이야. 마왕의 독설이 내게 약이 될지 몰라. 이건 저한테 독설을 기대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좀 들어봐야 알지 무조건 듣고서 이 못된 얘기 막 쿡쿡 찌르는 얘기 무조건 저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 이러세요? 나는 23세 마녀야.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계 알러지가 있는 아날로그인이라 그런지 듣는 데만 익숙했던 고스의 내 고민이랍시고 키보드를 타닥이게 될지 몰랐어. 여하튼 그만큼 나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남녀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려 해. 남녀간의 상호작용이라. 나는 21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 그곳 락 동아리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고 2년간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게 됐어. 나는 처음 만난 그의 우울함과 마이너틱한 센티함에 반해 사랑을 키우게 되었어. 말이? 한마디로 그의 그늘을 감싸고픈 모성 본능의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 같아. 그런 연애 잘 안 되는데 원래. 그 녀석이 얼굴이 허옇고 말라서 뭐라도 먹여서 살찌워야 할 그런 의무감에 사로잡혔는지도 몰라. 그는 내게 호감이 있는 정도였고 나는 관심에서 사랑으로 커져 있을 때 불평등한 감정 속에서 연인 사이가 되었어. 나는 늘 그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역할을 맡는 게 자존심 상했고 그는 그런 나를 부담스러워했어. 그래서 우리는 2달간의 만남을 끝으로 정리됐지만 둘 다 동아리를 끔찍 사랑하는지라 어느 한쪽도 그만두지 않은 채 동아리를 계속 찾게 됐지. 사실 그게 유치하잖아. 끝났다고 안 나와버리면. 그럼요. 간단한 안부 정도만 묻는 시선을 피해버리는 사이로 오래 지내다가 다시 친구로 돌아왔어. 근데 자식 기타 치는 뒤태도 멋지고 여전히 우울한 게 끝없이 나의 여성 호르몬을 자극하더군. 그 녀석도 내게 마음이 있고 자연스럽게 다시 감정이 싹 트고 우리는 1년 반 만에 다시 두 번째 만남을 시작했어. 제가 상담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인데
지난번 만났을 때 존심 내세운다고 내 마음 표현하는 게 후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마음 밑바닥까지 표현하고 없던 애교도 양성해서 지금은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같은 이유로 6개월 만에 헤어졌어. 넌 나만큼의 마음이 아니었어. 그리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내가 더 좋아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으니까 내킨 대로 행동하더만. 또 내가 자꾸 늘어졌지만 우린 끝났어. 나는 수긍할 수도 없었고 그 자식이 내가 걱정이 되었는지 우리는 전화도 자주 주고받고 안부 확인했어. 연인 비스무리한 통화 내용이야. 둘이 만나면 스킨십은 하지 않아도 밥 먹고 술 마시고 영화는 봤어.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자식은 군대에 갔어. 그 뒤로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통화를 해. 나는 그 녀석에게 마음이 아주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다시 시작할 마음은 없을 정도로 마음 정리를 마쳤어. 이 모든 글이 근데 이 녀석 첫 휴가 나왔을 때 스킨십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극구 사양했어.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렸다면 넘어갔을지도 몰라. 군대라는 곳이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 기간이고 인간관계가 좁은 녀석이라 지지받을 사람도 많지 않을 걸로 알고 그 녀석에게 버팀목이 되고 싶었어. 정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내가 정성을 들이면 그 녀석도 마음을 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 이제 그 녀석의 내킨 대로 뱉는 말이나 행동에 지쳤어. 얘는 단지 여자가 필요하고 외로워서 나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거야. 편해서 그런다는 핑계 아래 무턱대고 만만하게 보는 거 사양이야. 그 자식도 마음으로는 내 걱정하고 잘되기 바라는 거 아는데 집안 교육에 의한 후천적 배려심 세포 부족과 이기주의는 감내가 어렵거든. 나는 없는 쌈짓돈 털어서 한 상자 가득 과자 채워보내고 이 자식 좋아하는 야구 기사홀에서 편지 보내도 다 헛거야. 거듭 강조하지만 사랑을 얻고자 하는 행동들이 아니야. 헤어져도 서로 잘 되길 비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여하튼 그런 결론이 다들 너무 간단하다고만 하겠지. 그런 나쁜 놈 버리면 그만 아니냐고. 사실 그렇지가 않아. 연락을 끊어버리면 이 자식이 얼마나 힘들겠어. 연락할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고 계속 연락하고 받아주고 그러자니 나도 이제 지쳐. 4주 뒤에 휴가 많이 나올 텐데 많이 고민스러워. 나는 나의 이런 복잡한 감정을 무엇보다 모르겠어. 착한 여자 컴플렉스라도 된 건 아니지. 사실 난 꽤 이기주의인데 이 자식을 당해낼 수가 없어.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지만 이런 애매한 나의 행동과 그의 행동에 이제 신물이 올라. 그렇다고 관두잔이 너무 걸려. 어찌해야 해? 너무 긴가? 시시껄렁해 보일지 몰라도 난 정말 심각해. 마왕의 독설이 내게 약이 될지 몰라.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온다고 해도 변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제가 연애 상담하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A와 B가 만나서 처음엔 1년간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만난다. 그런 다음에 A하고 B하고 다시 3개월을 만나다가 그 다음에 헤어진다. 그리고 나서 1개월 반 뒤에 다시 만나서 또 연애를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일주일 만에 헤어진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이런 패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점점 길이만 짧아질 뿐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만나서 일주일 만에 헤어졌다. 한 달 뒤에 다시 만나서 3개월 갔다. 그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6개월 뒤에 다시 만나서 1년 갔다. 그 다음에 이게 더 나쁘거든요. 차라리 전자라면은 포기라도 하지. 후자라면은 기대를 계속 걸고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희귀한 경험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바뀔 수 있을 거야라고 결혼에 꼬리는 오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그리고 동정이나 연민으로 하는 사랑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패턴상으로 보았을 때도 당신의 남자친구는 뭐라고? 마이너적이고 센치하며 뭐 어쨌다고? 다른 여자한테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여자한테는 툭툭 내뱉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한테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그런 태도를 취하니까. 그리고 그런 게 신물이 난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즐기니까. 그런 거거든요.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락 동아리도 그만두세요. 만일 그 자식이 복학을 해서 당연히 락 동아리에도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동아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될 거라면 동아리도 그만두세요. 사람 계속 연애 때문에 감정 상하고 가슴 상하는 것보다는 때려치우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을 요청해온
K양처럼 그런 패턴의 연애를 하면서도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쪽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저쪽이 나한테 퉁명스럽게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 둘은 연애의 상태에 있고 나는 그냥 그걸로 좋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말입니다. 제가 무척 저 아니고 딴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B라는 여자를 만났대요. 근데 만나다가 나중에 헤어졌는데 C라는 그 친구한테 그 말을 전해 들었대요. 근데 B가 그랬대요. A가 나를 가지고 노는 거여도 좋고 자기한테 장난치는 거여도 좋고 자기가 가벼워 보여서 이러는 거여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오래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찡하죠? 예. 이 패턴 지금 K양의 연애 패턴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심정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지만 K양은 주는 만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는 것은 또한 자기가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받기 위한 수단이기도 해요. 그만큼 주는 거에 대한 기쁨을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이지만 받는 거에 대한 기쁨도 아주 강렬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연애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나서 공사를 맞게 연애 잘할 수 있는 사람, 이 패턴 안에다가 끌어들인 사람 당신이에요. 다른 패턴을 시작해보시고 이제는 이따위 패턴의 연애는 다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패턴이 아니니까.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단 말이죠. 저쪽이 싸우죠? 몰라, 저러고 살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두 분이 이혼하면 다행인데요. 이혼 안 하고 살죠? 나이 30 넘어서 수습하러 가야 된다고 자식들이. 진짜 피곤해요. 자식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엄마 아버지 앞에 앉혀놓고 진짜 왜 이러냐고 좀 그만 좀 하라고 좀 이러려면 자식들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엄마 아버지가 꼭 철이 있고 애들은 뭐 철이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다음에 집에서 엄마가 뭐 공부에 별로 관심 없다가 야 똥똥대학 갈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막 그렇게 괴롭다 그러는데 다른 괴로운 경우도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우리 K는 정말 괜찮은 대학에 갈 거라고 엄마는 믿는단다. 아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 엄마도 저쪽 방에서 잠 안 자고 너 잠들 때까지 같이 엄마도 마음 함께 하면서 절대 자지 않고 저쪽에 앉아 있을게. 잘 때 되면 이야기하렴. 소름 끼쳐. 미쳐. 그것도 짜증 진짜 많이 나거든요. 좋은 거 아니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각방을 쓰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살면요. 그러라고 내비두세요. 단지 내 방을 찾아와서 둘이 부부싸움만 하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자겠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둘만 싸우면 내비두세요. 그런 집 많거든요.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란. 냅두세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소름 끼쳐. 엄마도 저쪽 방에서 안 자고 기다릴게.